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수원여고 2학년 2학기 기말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표준편차가 5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가 이러한 범위에 있도록 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우리가 배운 거 했을 때 이제 공식 형태로 나와 있는 모집단의 표준편차하고 표본의 표준편차가 어떤 관계가 있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n 분의 5 이렇게 된다. 곧바로 써도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시그마 x 바를 구해라 이런 얘기는 루트 n 분의 시그마 x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곧바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 결과가 0.05니까 100분의 5라고 쓰면 되겠고, 이건 10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런 범위에 있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n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분, 자, 이렇게 곱하기 가면서 하니까 100보다 작다가 됩니까? 오호, 그렇군요. 자, 그럼 또 얼마보다 크다가 되는 건가요? 50보다 또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까? 아주 재밌는 그런 형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우와, 이거 엄청나게 숫자가 커지는데. 자, 하나, 둘 동그라미가 4개가 되어야 되겠고, 이쪽은 25에 대해 동그라미 2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이제 결과가 탁탁 나왔죠. 자, 만에서 2,500을 빼야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는 이제 7,500. 그래서 최대 최소의 차 이렇게 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우리가 배웠던 이 형태, 관계식 공식 형태로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1, 3, 5, 7, 9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임의로 추출할 때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자, 구해달라. 역시 식을 좀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x바 이렇게 돼 있네요. 요 부분은 이제 m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안스 x바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n분의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변수 변환 형태로 2배 원래 2배가 식을 좀 잘못 썼군요. 자, 바리안스 이 x바를 구해라는 얘기는 4배의 바리안스 x바를 구해가는 거니까, 자, 뭐 이런 형태를 뭐 구해달라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맨 처음 이 모집단에서 이 평균 분선을 구해야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근데 1, 3, 5, 7, 9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 전부 다 더하기 해서 5로 나누는 이 평균을 구해가는 것은 뭐 평균은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 가운데로 공통으로 딱 돼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5 구했고요. 자,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은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제곱의 평균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5에서 빼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2의 제곱, 0은 쓸 필요가 없고 2제곱에 4제곱 처리해주면 되죠. 그러면 5분의 16사 해주면 20에 40 이렇게 쳐야 되니까 또 5, 8, 40 이렇게 쳐야 됩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평균은 방금 전에 봤듯이 5로 처리돼서 나왔고요. 이 부분은 계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8로 계산돼서 나왔으니까 16으로 계산되겠습니다. 그러면 16하고 5하고 더하기 해서 정답은 얼마? 21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예 숫자 주어져 있을 때는, 자, 분산 자체를 우리가 뭐 제곱의 평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잘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뭐 이런 부분 아니라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한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살펴보면,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공식과 이 관계 부분이니까, 자, 그 부분들은 뭐 좀 잘 처리될 수 있겠죠. 이 부분, 그 다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공식이죠. 자, 이 부분 좀 얼마나 좀 잘 이해하느냐, 그래서 공식에 좀 잘 대입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0.2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바하고 m하고 이 차가 0.2다 이렇게 이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자, 우리가 정규분포 그래프 모양으로 보게 되면은 저 m이 있는데 양쪽 차이니까 이러한 확률이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표준화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5를 숫자 한번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건데, 차니까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제 0.2, 이제 좌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0.2는 이 계산값이 5분의 1이니까 좀 더 쉽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 계산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분의 루트 n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표준화 시켰을 때 표준 정규분포 모양으로 갔을 때 양수 쪽의 z값이 이제 이렇게 되겠다. 이 확률이 돼가는데요. 자, 지금 문제가 이 확률이 0.9876보다는 더 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반을 잘라주면은 이 부분이 0.4938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자, 수원 요거는 지금 표준 정규분포를 가르쳐 주지 않고 이 표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뒤쪽에다가 이제 표를 아예 하나를 제공해 줬는데, 자, 그거 가서 좀 찾아보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z값이 2.5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요거 해당하는 z값 2.5.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할 확률이 이거보다는 좀 커야 된다는 이야기는 25분의 루트 n이란 이 숫자가, 그러면 2.5는 또 2분의 5가 되겠죠.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루트 n은 크거나 같다 2분의 125가 되겠고, 자, n을 구하려면 우리는 이것도 뭐죠? 4분의 125 제곱이 되나요? 그걸 산수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125, 125, 55, 25, 그 다음에 2, 5, 10이니까 25 쓰면 되겠네요. 5, 6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엔 250이 되겠고, 12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5, 2, 6, 5, 1 됐습니까? 우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걸 또 4로 또 나눠야 되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4, 3, 12, 그러면 이제 12 되니까 30, 4, 9, 36 남고 4, 6, 24점 이렇게 얼마 되겠군요. 됐습니까? 3906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커야 되니까 3907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는 없어 보이는데, 와, 이게 지금 표거를 옆에다 주어지지 않고 뒤에 가서 찾아보고 이러니까 이게 또 이것도 은근히 또 신경 쓰이네요. 자, 지금 문제 주어진 거 차 부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 그랬을 때 좌우로 가라 이런 개념이 되겠고, 그것의 확률을 구해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표준화 시켰을 때 이렇게 이제 z값 형태로 지금 이곳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나오겠죠. 플러스 값 쪽을 이제 먼저 해서 살펴본 거랑 문제 주어진 거랑 살펴보면 주어진 거에 z값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 결론, 우리가 구한 z값이 이것보다 이제 커야 된다. 자, 요런 결론 내기 위해서 뭐 계산하는데, 이게 지금 표가 없어서 찾아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은근히 좀 시간 싸움 들어가야 되는 게 부담스러운데요. 자, 됐고, 그 다음 와우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 산수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대단한 또 산수를 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틀에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틀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신 거죠. 자, 정확하게 계산 정확하게 잘 해서 확실하게 좀 답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어느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64마리를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한 표본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신뢰도 95%로 해서 나왔다. 이 C값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C값이 우리가 x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한쪽만 잘 살펴보면 되면, 자,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C에 해당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95% 1.96에다가 이 부분도 지금 좀 찾아봐서 쓰는 겁니다. 실은요 제가 좀 암기한 거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루트 n 64마리니까 8분의 1가 되겠고,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 시그마를 좀 안 가르쳐 줬나요?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이제 C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이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중 임의로 36마리를 뽑았을 때 평균이 요거 이상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여기가 m 플러스 3분의 1 c 이상일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3분의 1 c부터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3분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96 시그마 되어 있고, 여기 38이 24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산수를 잘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자,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얼마가 됐죠? 루트 36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표준화를 하게 되게 되면 z
m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1 c가 나오는 거죠. 루트 시그마가 되고 36 6분의 이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해서 놓은 것을 그럼 다시 쓰면 6분의 시그마 분의 24분의 1.96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시그마가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니까 46 24가 되겠죠. 4분의 1.96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0.4416에 4936 이렇게 됩니까? 아니 428에 어이구 아니죠. 4416 맞죠? 4416 36에 4936.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0.49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또 0.49에 해당하는 또 Z값을 가서 또 찾아봐야 되죠. 와우.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0.49보다 근데 이게 지금 뒤에 가서 표를 가서 찾아보니까 0.1879가 됩니다. 1879.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0.5에서 1879를 빼야 되죠. 1879를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1, 2, 1, 3 이렇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3이 2, 1 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네요. 자, 농장에서 64마리 추출해서 X를 할 때 실내 구간 그래서 이제 C 값을 이렇게 구해달라라는 얘기 되겠고, 우리가 구할 부분이 또 3분의 1C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화 들어갈 때 이렇게 될 때 이제 3분의 1C를 이제 집어넣어서 3분의 1C를 계산한 거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부분이 이제 우리가 X파 이 부분이 이제 X파니까요. 빼기 M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제 결국 3분의 1C가 남아서 쓴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는 거니까 Z 값이 0.49가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를 안 그래도 드렸군요. 자, 0 됐을 때 0.49보다 클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또 뒤에 가서 또 찾아봐야 되는 이런 문제.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 답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4번인데 벌써부터 어느 정도 레벨을 좀 갖춘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4번 마무리합니다. 5번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렇게 됐을 때 99%의 실내 구간 길이가 2분의 1 시그마 이하가 될 때 n의 최소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추정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x바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럼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좌우에서 이제 빼기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실내 구간 길이,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 값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실내 구간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2배의 z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99%라고 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2.58. 자, 또 값을 안 가르쳐 줬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2.58 뒤 보고 찾아서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처리됐습니까? 이 결과가 2분의 1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시그마는 약분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럼 루트 n은 4 곱하기 2.5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또 대단한 식이 나오는데요. 와. 자, 48 32가 되겠고 54 20 그 다음에 24 8에 10.3이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n을 구해 가려면 또 이 부분을 또 어마어마한 또 산수를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064 된 거겠고, 자, 자릿수 채우고 그 다음 3이 6에다가 9에다가 또 3 되겠고, 됐습니까? 다음에는 이제 1을 곱하게 되니까 103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106.495 올라가고, 그랬더니 여기 5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럼 이제 106.xx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n값이 106.x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10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실내 구간 길이 구해가는 것은 2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부분이 이제 학습이 잘 있어야 되면 되겠고요. 99% 뒤에 이제 표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요건 이제 기억해서 좀 빨리 썼습니다. 자, 계산해주고 문제 그대로 들어간 거죠. 이제부터는 연산만 나오는 거니까 연산을 좀 정확하게 잘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크기가 m제곱인 표본이라고 되네요. x바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확률을 한번 구해달는데 이 구분이 이제 9544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균이 m 이렇게 됐는데 m-1부터 어디까지? m+1까지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 된 거죠. 완전 뭐 대칭 구조로 딱 되는 거요. 자, 표준화 루트 n 크기가 m제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시그마가 5가 되겠고, 자, 이 부분 값을 한 번은 m-1 들어가고 m+1 들어가서 빼기 m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대칭 구조니까 한쪽만 정확히 잘하면 되겠죠. 자, 이게 5분의가 되겠고 m플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와, z값이 그러면 5분의 한쪽은 마이너스 m이고 한쪽은 플러스 m 이렇게 처리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갔을 때 이쪽이 이제 5분의 m 되고 대칭 구조로 해서 여기도 이렇게 확률이 되겠다. 근데 이 확률이 0.954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반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0.2714에다가 77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477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뒤에 가서 표에 가서 또 찾아야 됩니다. 자, 찾게 되니까 477에 해당하는 z값이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에 5분의 m이 2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m값은 얼마? 10 해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m값 10 처리가 됐죠. 자, 이게 표가 없으니까 중간중간 멈칫멈칫하게 만드네요. 자, 큰 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죠. m에 대해서 m-부터 m+1까지 들어갈 확률을 구해달라. 가장 기본적인 틀. 자, 표준화 시켜가야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추출한 거니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서 계산해서 이제 z값 나온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2에 해당하는 것도 표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냥 정상적인 문제 스타일인데, 와, 이게 표만 뒤쪽에 가서 일일이 찾아야 된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상당히 부담감이 좀 살짝 다가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두 확률 변수 x, y는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각 확률 밀도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3보다 작다. 13이 평균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좌측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는, 자, 13이 평균인데 평균보다 작은 거니까 확률이 0.5가 되겠습니다. 자, 28보다 클 확률이 더 커야 되겠다. 뭐 그렇다면요, 큰 쪽 확률인데 어떻게 될까요? 28이라는 숫자가 평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쪽에 작은 숫자가 되어 있어야 이 확률이 0.5보다 커서 이쪽이 크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또 재미난 사실은 또 18이라는 숫자하고 28이라는 숫자 이렇게 오게 되게 되면 이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모양이 그럴싸하게 나왔습니다. 자, 또 재미난 정보가 하나 또 찾아보니까 있네요. 표준 편차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다는 얘기는 그래프 모양이 서로 어떻게 생겼다, 똑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평균에서부터 차이가 5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차이가 5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평균이 33이다 라는 정보도 담겨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래프가 완성됐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평균이 13 돼 있는데 19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이쪽에 이제 33 돼 있는데 36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뭐 정규분포 이론이니까 표준화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3분의 여기 차이를 구하게 되면 6해서 z값이 나왔고요. 자, 3분의 해주면 여기 z값이 1 이렇게 나왔습니다. 3해서 z값 1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될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0 했을 때 여기 지금 이 결과가 2였나요? 2보다 클 확률. 자, 이쪽은 1이었나요? 1보다 작을 확률. 이런 형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또 빨리 표를 가서 좀 찾아봐야죠. 요 z값 1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되는가요? 3, 4, 1, 3이네요. 0.2에 해당하는 게 0.477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 계산해야 될 값은 어떻게 되는가요? 0.5 더하기 0.3413 3413인데 숫자를 이렇게 쓰네요. 3413. 그 다음에 여기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0.5에서 빼기 0.4772. 요거를 산수해야 최종 답이 되겠죠? 자, 4772에서 3413을 빼면 어떻게 됐습니까? 9. 6에서 1을 빼니까 5가 되겠고, 13 이렇게 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1 마이너스 0.1359 처리해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8641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최종 확률이 0.8641이 되는, 자, 2번 문제가 답이 되겠네요. 864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뒤쪽 산수는 우리가 이제 좀 차분하게 진행하면 되니까 앞표의 부분에서 이제 문제 뜻 파악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13보다, 근데 13이 평균이었기 때문에 평균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이 좌측이 이제 2분의 1에 해당하는데 28보다 클 확률이 2분의 1보다 더 커야 되는 거니까 평균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 18하고 28하고 같은 거다 라는 이야기는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간격 자체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됐다 해서 y라는 변수의 평균 구해가는 절차, 와, 요 해석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해서 이제 표준화해서 z값만 대괄하면 되는 거죠. 자,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처리해서 z값 구해간 거니까, 자, 무난한 산수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 절차 매우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흐름 과정 살펴봐 드렸으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시간은 48시간이고 평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됐습니다. 택한 n명의 봉사 시간을 x바라고 했는데 46, 50. 알겠습니다. 48시간인데 46시간에서부터 50시간이게 되면 이거 차이가 똑같잖아요. 또 대칭 구조 모양으로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표준화 시켜서 우리가 z값을 구해갔을 때 이러한 확률이 되겠다. 근데 이 확률이 0.6826보다 커야 되겠다. 그럼 z값이, 그럼 6826에 해당하는 z값은 0.3413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z값이 1일 때의 확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n명을 택했다니까 루트 n분의 표준편차 10이었고 됐습니까? 차이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5분의 루트 n 이 z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1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확률이 이거보다 좀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커져가면 되겠죠, z값이. 그러면 루트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 돼서 n은 25보다 크거나 같다, 결론. 그래서 n의 최소값은 25다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건 그래도 좀 산수가 좀 살짝 좀 간단한 형태가 되겠네요. 자, 문제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되어 있고, 대신 이제 표준화식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했다면 무난히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온 음료 한 병의 용량은 평균 250ml. 표준 편차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249 이상 251.5 이하를 합격품으로 처리한다. 일시백 만병 중에서 불합격품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됐네요. 자, 정상적인 합격품을 뭐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0 되는데 249, 251.5 이렇게 된 요 확률을 먼저 구해가면 이게 합격품의 확률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표준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0.5분의 계산해야 될 것이 249 됐습니까? 251.5 x 마이너스 m 250 이렇게 해서 이제 z값 두 개를 구해야 되겠죠? 자, 한 방에 썼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 0.5분의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고 한쪽은 1.5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z값의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1 되고 0.5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저쪽 결과는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3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표준 정규 분포를 고쳐갔을 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확률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자, 정규 분포 표를 가서 또 열심히 또 좀 찾아보니까 이쪽 계산 결과가 0.477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확률을 좀 구해봤더니 얼마더라? 0.4938 이렇게 되네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둘을 좀 열심히 합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7에다가 9 이렇게 됐습니까? 0.971 이 부분이 합격품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합격품의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면 되는 거죠. 0.0 그러면 29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불합격품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우리가 병수가 몇 병이 되겠습니까? 1000병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또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1, 10, 100, 1000. 동그라미 4개입니까? 0.029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을 이제 곱하기 해주면 불합격품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몇 병이 되겠습니까? 290병. 이렇게 구해가면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정기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합격품 줘야되는데 불합격품을 좀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부분 합격품의 확률 구한 거에서 자, 1에서 빼가지고 불합격품의 확률을 구해가는 이 부분만 좀 처리를 정확하게 잘하면 풀이가 무난히 좀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0번 이어집니다. 어느 자격시험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명이 응시를 했는데 자, 점수가 85점 이상이고 편집점이 정기분포를 따냅니다. 58점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합격자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평균이 58인데 70점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합격이 되겠다. 근데 이 부분의 확률들을 구해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확률이 딱 나왔는데 1, 하나, 둘, 셋, 넷, 10,000명 중에서 668명이었다. 이 부분이 확률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0.0668 이렇게 처리되니까 여기 확률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을 구하게 되면 0.433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또 표를 가서 열심히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0.4332에 해당하는 자, Z값, 요 Z값을 좀 찾아보니까 Z값은 1.5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표준편차를 좀 모르는 상황인데, 표준편차 시그마 분의 70-58, x-3에서 이제 Z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Z값이 어떻게 된다? 1.5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재밌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시그마 분의 빼면은 12가 되는데 이 부분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4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시그마 값은 얼마가 되겠다? 8에서 계산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82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장학금을 받으려면 58인데 82점이라고 했네요. 82점. 82점 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8분의 82-58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얼마일까? 24가 되고 8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Z값도 3에 해당하는 확률을 또 열심히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3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니까 0.4987이 되네요. 4987 4987 이렇게 또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률에서 그거 이상이 되려면 또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와, 0.5에서 0.4987을 또 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0.0013 이렇게 됩니까? 됐죠? 그럼 10,000명이니까 곱하기 해주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13명이 장학금을 받는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일부가 또 장학금을 받는다. 자, 정규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표준화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제 확률을 먼저 가르쳐줘서 그분이 몰랐던 이제 시그마 값을 구하게 되는 거겠고, 얻어진 상태에서 82점 이상이 되는 다시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 되겠죠. 자, 그렇게 돼서 이 확률에 따라서 이제 그에 해당하는 명수를 또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산 과정이 좀 한 방에 끝나지 않고 좀 이렇게 자꾸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부분들이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의 버스 정류장 사이 거리는 표준편차가 80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99%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자, 모평균과 표본 평균 차가 34.4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표본이 그리기의 최저값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 우측만 써보게 되면 이런 형태를 쓰게 되죠. 물론 이제 좌측은 이제 x에서 빼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때 이제 차라는 것은 이걸 이렇게 이항시켜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니까 뭐 절대값을 씌워갔을 때 이제 바로 이 부분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지금 문제에서 차라고 한 이 부분 이제 요 값을 얘기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99% 2.58 이렇게 되겠고 n은 모르겠고 모 표준 편차는 80이라고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차가 얼마가 되어라? 34.4보다 어떻게 되라? 작거나 같아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8을 열심히 곱하게 되고 자릿수가 있으니까 자릿수를 좀 처리해야 되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 8 곱하기 25.8인데 258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쪽은 그러면 344 처리해주면 되겠고, 루트 n을 이쪽에 곱하기 해서 모양을 좀 살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약분을 좀 해주면 되겠죠? 이게 또 8로 혹시 나눠지나요? 4, 8, 32 38, 24. 아, 됩니다. 그럼 258 이렇게 처리해서 루트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또 약분이 됩니까? 258을 또 43으로 나누게 되게 되면 64, 24 정도가 되나요? 3, 6, 18에 64, 24, 2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n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6이 되겠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은 얼마다? 36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표현에서 여기 차 이런 부분들을 좀 낯설어 하는데 낯설어 하실 거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식을 좀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쓰게 되면 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되셨죠? 그때 이제 이쪽을 이렇게 똑같이 이항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차는 이제 절대값을 딱 씌우면 되니까 이런 형태의 값, 이 표현 아주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부분들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주어진 수식을 그냥 공식만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주어진 수식을 조금 생각해서 이항시켜봐서 이제 이항시켜서 나온 결과에 대한 표현을 한글로 좀 바꾼 거죠.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면 쉽게 풀이 또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살펴봅니다. 음악 콩쿠르 지원자가 1000명이 평가 점수가 73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와. 근데 표준 편차가 20인 정기 분포를 따른다. 통과한 인원이 242명이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평균은 이제 73점이 됩니다. 근데 통과한 인원수로 봐서 이제 확률을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 점수는 지금 점점 모르고 있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 텐데 이게 이제 1000명 중에서 242명 이렇게 처리가 됐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0.242가 이제 확률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요 이쪽의 확률은 0.258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자, 또 Z값 가서 또 열심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58에 해당한 Z값 찾아보니까 Z값이 0.71대가 되는군요. 0.71대가 Z값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열심히 또 표준화해서 정기분포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20분의 x-73 한 결과가 0.7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는 73에다가 27, 14 이렇게 좀 곱하게 되겠습니까?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은 통과하려면 좀 몇 점을 받아야 되겠다. 87점 정도는 받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와우, 상당히 어려운 콩쿠르였나 봅니다. 고득점을 받아야 겨우 통과하겠다. 이런 얘기 되죠? 자, 이제 무난한 표현의 이제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확률 형태를 이제 명수로 가르쳐 준 거니까 그 부분 확률로 표시된 이 부분 정확하게 잘 표시하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곳 통과할 이쪽 Z값 좀 확인해 보고요. 이건 이제 표에서 찾은 겁니다. 표에서 찾아서 그에 맞는 점수 구하기. 됐습니까? 자, 원래 이제 정기분포 이론 표준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확률 과정 이 흐름 속에서 이제 계산을 좀 약간 좀 거꾸로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12번 문제의 좀 특징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장 속에서 무엇을 풀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해가는 과정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수원여고 확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어느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 80%가 승용차라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한 400대 중에서 승용차가 340대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인가요? 자, 하이패스를 이용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부분들인데 확률이 80%라고 있으니까 10분의 8인 그런 이항분포를 따르겠습니다. 400대를 조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우리는 정기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320대 정도가 평균인 것 같습니다. 이 320에다가 또 다시 10분의 2를 곱하게 되는 거죠. 64니까 8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평균이 320인 정기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때 340대보다 많아질 확률 이런 걸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시그마 분의 340 마이너스 32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8분의 20 45, 20, 42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Z값이 이제 2.5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5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좀 열심히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큰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2.5에 해당하는 확률이, 자, 찾아보면 좀 얼마가 되겠습니까? 2.5에 해당하는 확률 0.4938이 됩니까? 493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좀 넘어가는 확률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5에서 빼야 되겠죠? 0.00. 자, 7에 6에 2 이렇게 되겠네요. 0.0062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문제를 읽었을 때, 자, 이게 이제 80%라고 한다. 근데 이제 400대로 조사하겠다, 이런 뜻이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이항분포다라는 판단, 그리고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정기분포를 따라가겠다 해서 고쳐가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항분포의 이제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어찌 생각하면 이제 평이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정도는 이제 가볍게 여길 있을 정도로 학습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14번 함께 살펴봅니다. 어느 세차장에서 자동차 한 대를 세차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이 9분이고 표준 편차가2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자, 16대를 추출해 가지고 합이 12시간이다. 아니, 2시간이다. 2시간이면 120분이 되겠죠? 120분인데 16대를 했으니까 16대. 그럼 이제 한 대당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8이면 68, 48 안 되네요. 7 정도 되겠네요. 42에다가 7인 7 그럼 11 이렇게 됩니까? 그럼 80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5, 6, 3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7.5분이 되겠네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 일반적으로 9분이 걸리는데 7.5분 이하가 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뜻은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표준화할 때 이제 이 Z값을 구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16대를 추출한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몇 대요? 16대 16분의 표준 편차가 아까 2라고 했습니까? 표준 편차가 9분이라고 했네요. 9분. 9분이 걸린다. 아니, 평균이 9분, 표준 편차 2분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미스하면 안 되는데, 자, 2분이 맞았군요. 2분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7.5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7.5 마이너스 해주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5가 되나요? 2분의 1 처리됐으니까 이 Z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3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0일 때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아질 이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이제 Z값 마이너스 3에 해당한 이 확률을 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0.4987 이렇게 되네요. 4987.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뭐 하나씩 빠지려고 하죠? 4987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확률은 0.5에서 빼니까 0.0013 이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0.0013. 자,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 풀어갈 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점은 그겁니다. 2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6대가 되는 거니까 한 대는 어떻게 될까 해서 한 대 7.5분 이하가 걸릴 확률이다. 요거 판단하는 부분 좀 살짝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해가는 데 있어서 지금 16대를 추출한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7.5가 표본 평균이니까 x바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써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제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을 또 써서 정기분포 이론 형태로 풀어가게 되면 좀 이건 이제 표본 정기분포의 이론을 좀 써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으니까 문제를 좀 정확하게 잘 읽어서 판단 부분에서 좀 미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A의 무게는 이러한 전기분포를 따르고 제품 B의 무게는 이러한 전기분포를 따른다. 알겠습니다. 좀 헷갈리면 이렇게 좀 쓰면 됩니다. 평균, MF, 표준 편차는 4 좀 기억했다는 거 쓰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하나는 또 평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이 3m이네요. 3m 또 오른쪽에다 좀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3m에 2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A 제품과 B 제품에서 4개를 택했는데 자, 4개의 평균 무게가 K 이상일 확률과 그럼 K가 어딘지 모르니까 K에서 이상일 확률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B에서는 또 K 이하. 자, K가 그러면 이하 이랬는데 확률이 또 좀 비슷하다고 했네요. 자, K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확률이 같다. 와,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표준화해서 좀 열심히 좀 고쳐가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자, 몇 개를 끄집어냈다고 했죠? 4개의 제품을 끄집어냈다고 했습니다. 루트 n 분의 시그마 Z값이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런 형태에 좀 들어가야 되겠죠? 4니까 2가 되겠고 표준 편차 4 처리해주면 되겠고 k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우측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표준 편차가 2였고 이번에는 k-3m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야 되겠죠. 자, z값들이 이제 각각 얻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표준 전기분포로 고쳐가서 좀 살펴보게 되면 요 값은 이제 이렇게 양수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요 부분은 또 표준 전기분포로 고쳐갔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음수 부분 형태가 처리가 되는데 이 확률이 지금 같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는 이 여기에 나온 z값이 하나가 이게 지금 알파 이렇게 되면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이 절대값이 서로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두 개를 더하게 해주면 결과 얼마가 되겠다.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 모양이 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러니까 2분의 k-m 구한 거 하고 이쪽은 좀 어떻게 되죠? 더하기 그냥 k-3m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 결과 0이 돼야 되겠다. 자, 2배를 해주면 k-m 더하기 2k-6m 이퀄 제로가 되겠고 자, 이 부분 처리해 주는 거니까 3k는 7m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이렇게 결과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k분의 m을 구하라면 이렇게 가서 나누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7분의 3 이런 결과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7분의 3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 자, 뭐 두 개의 값이 주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를 뭐 무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만 이해만 정확히 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으로 돼 있는 이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되었죠. 이렇게 전기분포 모양을 그래서 좀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랬을 때 표준화 시켜가는 표준화식 되어 있고 표준화한 그 z값으로 나와 있고요. 문제의 뜻에서 확률이 같다는 이 뜻은 이 값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그 계산해야 하는 거니까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라고 좀 생각이 드는군요. 이해되셨죠? 자, 2개 돼 있다라고 해서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혼란스러울 때는 저처럼 식으로 좀 처리하지 마시고 전기분포 모양을 그려서 무엇을 구해가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하면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조금 번거로워도 저처럼 이렇게 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풀어야 될 내용을 좀 메모하는 습관 좀 들여주시면 좀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전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는군요. 그래서 표본 평균 x 바라고 했을 때 모평 99% 실내 구간 열심히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게 실내 구간 길이잖아요.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뭐 2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시다. 2배의 99% 2.5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를 지금 안 가르쳐 준 건가요? 와, 그렇군요. 그럼 이게 15.48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2 곱하기 258 처리해주면은 자,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대로 쓸까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548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렇군요. 그럼 루트 n 분의 시그마라는 것은 2 곱하기 258분의 154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이게 또 계산이 또 좀 얼마가 되나요?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48은 좀 써 있는 상태에서 이걸 좀 나누기가 들어가도 뭡니까? 6이고 16에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50 되는 건가요? 5 이렇게 처리됐죠? 516분의
그러면은 이게 3이 됩니다. 3. 오, 감사합니다. 이 부분 결과가 3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온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x가 크거나 같다. m 플러스 4.5 루트 n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자,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정기분포에서 m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m 플러스 4.5 루트 n 이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분의 우리가 이제 x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는 거니까 시그마 분의 이게 계산하게 되면 이제 4.5m 4.5 루트 n 이렇게 되는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온 계산 결과가 3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호호호호.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역수 모양꼴로 되어 있으니까 3분의 4.5 이렇게 처리해서 지금 z 값이 그러면 이제 z 값이 그럼 1.5가 된다는 뜻입니까?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px 바가 이번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m 플러스 7.50 이렇게 처리됐다는 뜻입니까? 아,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그럼 우리가 이때 이제 표준화식 자체가 이때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처리가 됐고, 이 부분이 그러면 7.5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3분의 7.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5 형태가 되는 건가요? 2.5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보다 클 확률. 이것도 뭐 확률 자체를 좀 따져보게 되면 이거보다 클 이런 확률을 구해야겠던 거죠. 되겠습니까? 여기가 m 플러스 7.5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와, 이것도 뭡니까? 그 z-값을 또 두 개나씩이나 또 열심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5 이런 형태에서 여기 한번 구해야 되겠고, 또 2.5 이렇게 될 때 또 한번 또 이쪽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열심히 또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0.5에서 z값 1.5에 해당하는 확률이 또 얼마인가요? 0.433입니까? 33이 이렇게 된 거 확률 하나가 있고, 0.5에 2.5에 해당하는 또 z값은 얼마입니까? 0.49 49 얼마가 됐습니까? 4938입니까? 4938 2.5에 하더라도 4938 자, 이런 형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계산이 뭐 이렇게 뭐 복잡합니까? 잠깐만요. 2.5에 해당하는 거 0.4938 그런 것 좀 맞추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좀 미리 더하죠. 뭐 1 빼기해서 두 개를 좀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0에다가 6에 7에다가 2에다가 0.927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또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0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은 73 이렇게 되겠습니까? 0.073 됐죠? 자, 이렇게 되면 계산 결과 0.0730 있어야 됩니다. 자,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산 과정들이 계속 이제 표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넘겨봐서 찾아야 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표준 정규분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실내 구간 길이 구할 때 이제 두 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처리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서 이 문자 값을 이제 한참 계산해서 3을 좀 찾아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구하라. 여러분들은 이제 식으로 됐을 때 몹시 싫어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뜻인지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집담 정규분포 이론이니까 정규분포 이론에 해당하는 식에서 1.5보다 클 확률을 찾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된 것은 x 바입니다. 표본 추출해내는 거니까 z값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계산 결과 2.5까지도 됐습니까? 그래서 구해야 될 확률 자체가 1.5보다 클 이쪽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0.5에서 그 해당하는 4, 3, 3이 이 부분을 좀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빼야 되는 거 있고, 그 다음 또 역시 2.5보다 또 클 확률이니까 역시 해서 최종 계산 결과 이해됐습니까? 자,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계산이군요. 계산에 또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또 계산. 자,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학습 좀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년 독서량은 표준 편차가 5권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N명을 추출해가지고 독서량을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이 10권이었다. 신뢰도 99%로 추정을 하였다.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x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추정하는 이 식 이걸 기본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10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추정했다 이런 얘기니까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계산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 들어갑니다. 99%라고 했으니까 2.5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루트 n 모르겠고 표준 편차는 몇 건이라고 돼 있었던데 자, 표준 평균이 10건 표준 편차가 5건인 자 역시 동그라미 쳐놓을 걸 그랬습니다. 자, 이 계산 결과 그러면 계산하니까 1.2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2.58 이 계산 결과가 1.29 루트 n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1.29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루트 n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값이 2 돼서 자, 그러면 n은 100이라는 것을 금방 구해냈습니다. 됐습니까? 100명 조사했었군요. 알겠습니다. n값 구했습니다. 자, 근데 다시 이 학교에서 이거 뭐예요? 그럼 n으로 끝난 겁니까? 16명 뽑아가지고 다시 조사했다. 9이었다. 법평균에 대한 실력 요건 또 뭡니까? b-m을 구해내네요. 자, 그러면은 이 b-a라는 값은 2배의 이번에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계산을 해달라는 뜻이죠. 자, 근데요 이번에는 또 95% 추정이 됩니까? 그럼 1.96 처리해야 되겠고 16명이었죠. 그러면 루트 16분의 됐습니까? 표준 편차는 아까 5였습니까? 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4로 풀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2, 5, 1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19.6이라고 써놓고 4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 4, 16 됐습니까? 4, 4, 16에 3이니까 4, 9, 36 4.9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100하고 4.9 그럼 104.9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요번에는 역시 또 한 가지에서 또 두 가지 패턴을 또 질문 던졌습니다. 99%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또 열심히 좀 계산해서 그죠? 이 계산식에서 n을 구해가는 걸 질문 던졌고 또 한 번은 또 다시 뽑아가지고 조사해서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것 또 질문 던져서 실내 구간 길이 자체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한 문제에 두 가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17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3번 나올 확률하고 4번 확률 나올 사이에 관계가 있겠다. 10번 시행했는데 그럼 이거 해란 얘기네요. 10 콤비네이션 3 B의 세제곱 Q의 7제곱 됐습니까? 5분의 4 이쪽에 5 곱하기 해주고 이쪽에 4 남겨놓으면 되죠. 자, 10 콤비네이션 4 P의 4제곱 Q의 6제곱 됐습니까? 자, 이런 것만 약분을 잘 해서 여기 P 하나 남고 약분 잘해서 이쪽에 Q 하나 남으면 되겠습니다. 자, 5 곱하기 19 8 3 2 1 4 곱하기 10 여기 P 이쪽에 Q가 하나 남은 거죠. Q를 써야 되는데 Q 19 8 7 4 3 2 1 P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은 제가 이렇게 쭉 늘어 쓰는 이유는 3 2 1 3 2 1 19 8 19 8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4 4 됐습니까? 자, 그러면 5의 Q를 1-P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7P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P는 이꼴 5 이렇게 되니까 P 값이 12분의 5 해서 결과를 얻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을 좀 이렇게 부분 계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계산을 좀 처리해가면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분산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항분포식을 좀 쓰게 되면 몇 번 시행요? 10번 시행에다가 12분의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자, 기대값을 구해가는 것은 NP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곱하기 1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계산식들이 왜 이러죠? 자, 약분을 하게 되니까 6분의 25가 되는 것 같고 됐습니까? 자, 분산을 또 구해가 되게 되면 이제 NPQ 처리되니까 10 곱하기 12분의 5 곱하기 Q 12분의 그러면 또 7이 됩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우와, 이 계산 이렇습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근데 계산식에 좀 맞춰야 되죠?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3P 플러스 expectation X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6배의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p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p 그냥 12분의 1을 약분하지 말고 그대로 봅시다. 4p 15 보겠고, 그 다음에는 야 이것도 약분을 하지 말았어야 되네. 일단은 12분의 그러면 이제 50을 일단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하죠? 약분. 일단 계속 쓰겠습니다. 12분의 5, 7이 있었고 10이 있었고, 그럼 6 곱하기까지 있는 거요? 됐습니다. 6이 12를 이렇게 좀 지워지면 되죠. 그러면은 10이니까 2, 50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럼 12로 전부 통분이 됐습니다. 15, 그 다음에 여기는 50, 그 다음에 여기 얼마인가요? 와, 이것도 25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숫자가 커집니까? 이거 뭐 마지막 산수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죠. 자, 그렇다면 12분의 그나마 다행히 5가 전부 공통이니까 5, 35, 10에다가 5, 7, 3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좀 계산을 해야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2분의 5 곱하기에다가 이게 38이니까 48이 됩니까? 자, 그러면 다행히 약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이제 2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와, 이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못하면 이것도 좀 한참 많이 걸릴 그런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흐름대에서 계산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확률 자체가 3번, 4번 나올 확률, 자, 처리가 3번 나올 확률, 4번 확률 나올 처리됐고요.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P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부분 보여드렸고, 분산 구해가는 과정 보여드렸고, 그래서 최종 연산 보여드렸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리 약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계산을 해야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 지옥 아닌가요? 자, 좀 어쨌든 정확하게 문제의 뜻. 자, 그러니까 핵심 이론 부분은 이 앞에 부분 요거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평균 분산이 이항분포에서 NP, NPQ 된다는 이 공식 정도를 좀 잘 아실 테니까, 자, 이 부분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 다 계산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집중력 잘 발휘해가지고 실수 없이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 스타트.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를 따를 때, 자, 이렇게 될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거에 대해서 뭐 추출했다 이렇게 되는데, 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잘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기분포다. 정기분포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가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근데 이 값이 좀 확률이 지금 제일 커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해가는 확률이 이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니까 이 부분이 정 가운데가 되는 2a-5 4a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확률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2a-5하고 4a 플러스 1의 정 가운데 값 더하기 해서 2로 나누게 된 이 결과, 그러면 또 이게 얼마가 되죠? 2분의 6a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3a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부분이 가운데 값 평균인 7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9에다가 그러니까 a 값이 얼마?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9인 부분을 추출했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x바를 좀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평균이 7인데 그 부분이 6부터 8 사이의 확률이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개념 이해 되셨습니까? 자, 표준화식이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 9개 있으니까 여기가 좀 3으로 다시 풀이가 되겠고, 표준 편차가 식을 가서 좀 살펴보니까 또 3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6, 8 들어가고 빼기 7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 z값으로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또 열심히 또 표를 좀 찾아가서 z값 1에 해당하는 확률을 좀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좀 z값 1에 해당하는 확률 부분 좀 살펴보니까 뭐가 나왔나요? 0.3413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내가는 값은 이 값의 2배, 6826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이게 지금 마지막에 꼭 표 때문에 일일이 좀 찾아보는 부분이 계속 번거롭습니다. 자, 번거로워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좀 확실하게 좀 잘해서 맞춰야 되겠죠. 자, 첫 번째 19번 문제, 뭐 가장 좀 무난한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좀 처음에 좀 살짝 좀 이론적인 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이렇게 구해서 두 개의 가운데 값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7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론이 들어간 거니까 이 부분만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 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론이랑 무난하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A 타이어 수명은 일시 4만 킬로인가요? 자, 표준 편차가 2,000km 정규분을 따르고 B 타이어는 4만 5천에 표준 편차가 3,000인 정규분을 따른다고 합니다. A 타이어와 B 타이어 중에서 임의로 한 개씩 택해서 수명이 이거 이상인 확률이 같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 길어지니까 좀 조사를 해야 되나요? 자, 그럼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이 4, 0, 0, 0, 0 이렇게 되는데 됐습니까? 4,043, 0, 0, 0 이상일 확률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B 타이어 했습니다. B 타이어는 평균이 얼마입니까? 4, 5, 0, 0, 0 이렇게 처리되는데 A 이하 이렇게 이하니까 좀 작다가 되겠죠. 이렇게 될 확률이 서로 다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까? 그럼 Z 값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2,000이었으니까 2,000 되겠고 여기는 이곳에서 빼니까 또 3,000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그럼 이게 지금 Z 값이 그러면은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Z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A-4, 5, 0, 0, 0 되겠고 표준 편차가 얼마였나요? B 타이어 3,000이 되는 거죠. 3,000 이렇게 처리한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이게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부호를 좀 바꿔서 이쁘게 쓰면 되는 건가요? 4, 5, 0, 0, 0 됐습니까? 마이너스 A를 처리해주면 2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3,000은 어디 갔습니까? 3,000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4,500이 되죠? 됐습니까? A 값은 그러면은 이곳에서 4,500을 빼니까 A 값은 그럼 얼마입니까? 40500 이렇게 되는 값이 되는 건가요? 계산 숫자가 또 커지니까 조금 살짝 또 버겁게 다가갑니다. 자, 일단은 좀 구했습니다. 자, A 공장에서 타이어 중에서 추출한 N개의 타이어를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하고 B 타이어에서 또 100개를 추출해 가지고 표본 평균을 또 X2 바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A보다 A 플러스 500. 이것도 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평균이 여기가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A 값에다가 500을 또 더하게 해주니까 41000 요거 이상일 확률 이렇게 돼 있고요.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건 또 X2에서 X2는 45000이었죠. 4500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48000 이렇게 확률을 했을 때 지금 이쪽 확률이 좀 아래쪽 확률이 더 커져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화 과정이 이제 절실하게 또 필요하겠죠. 자, 표준화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를 또 끄집어냈나요? 평균 구할 때 A 타이어는 또 N개의 타이어를 했습니다. 그럼 루트 N분의 됐습니까? 표준 편차가 얼마였습니까? 표준 편차가 A 타이어는 2,000 되겠고, 자, 이곳에서 빼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1,0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게 Z 값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몇 개를 또 끄집어냈다고 했죠? 아까 100개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100개의 타이어를 추출하였다. 표준 편차도 미리 좀 조사하죠. 표준 편차 3,000 알겠습니다. 100이니까 10으로 풀겠고 3,000 되겠고 빼니까 또 여기 또 3,000이 되는 거예요. 3,000이 되는 거죠. 3,000 됐습니다. 확률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확률이 더 확실하게 더 크다고 했죠? 확률이 더 크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Z값을 비교했을 때 Z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야 되죠? 자, Z값은 이쪽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여기 이 계산값이 이렇게 이게 현실입니까 이게? 와, 그럼 이게 지금 이게 10이 되는 건가요? 와, 무슨 산수가 이렇습니까? 와, 동그라미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2분의 여기는 루트 n 이렇게 처리됩니까? 호호, 그럼 루트 n은 이렇게 돼서 이거 20 이거 만들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n 값은 이거 제곱해서 400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무슨 표준화의 z 값 10이 나오는지, 이건 좀 문제를 위한 문제를 좀 열심히 만들었군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n은 400이 얻어졌고 n의 최소값은 400. 그다음에 a 값은 아까 구한 게 여기 여기다 400을 더하면 되죠. 40900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또 저기 중간에 계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Z값 계산한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부분 에이 답은 뭐 구했습니다만은 이런 숫자들은 좀 그렇습니다. 좀 자, 그럼 보기 좀 안 좋네요. 자, 중간에 이제 우리가 좀 헷갈려 있는 부분. 야, 이제 문장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리하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 이거보다 클 확률,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보다 작을 확률. 근데 확률이 같으니까 Z값 사이의 관계. 그냥 이 관계죠. 관계에서 산수에서 이제 A값을 이렇게 알아내는 이런 절차.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쪽보다 또 다시 클 확률 구해야 되고, 자 이거보다 또 클 확률 또 다시 구해야 되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Z값 비교를 해서 연산하는 산수. 됐습니까? 자 이어지는 산수 형태로 돼 있어서 좀 길어져 있는 듯. 그다음에 문장도 좀 길게 돼 있어서 우리가 좀 혼란에 빠지기 쉬운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정리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분들을 해결해가면서 연결될 내용들. 자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하려면 평상시에 좀 학습을 좀 진행하라, 이런 뜻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함께 합니다. 어느 초콜릿 공장에서는 하루에 10,000개의 초콜릿을 생산하는데 생산된 초콜릿 한 개의 평균 30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제조 원가 300원에 만들어서 500원에 판다. 무게가 근데 26g 이하면 불량으로 폐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낱개로 판매하던 이 초콜릿 공장에서 4개를 한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기로 했는데 104g 이하면 역시 또 불량품으로 폐기한다고 합니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할인해서 판매하는데 이익금이 증가하나 봅니다. 증가하는 이익금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상자 무게는 무시하고 초콜릿은 모두 판매된 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공장에서는 몇 개를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자, 30, 26g 이하는 폐기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 좀 제 Z값을 표준화시켜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4분의 26-30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Z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폐기간에 이제 판매되는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자, 1일 때 이제 0.34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이제 판매되는 거죠? 판매되는 것. 판매될 확률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 0.8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요, 10,000개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자, 판매 개수를 구하려면 이곳에 내가 만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8,400개를 판매를 합니다. 판매가는 500원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수익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제조 원가가 300원인데 10,000개니까 3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요것이 그러면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동그라미가 4개가 추가돼야 되겠고 5, 4, 20에다가 5, 8, 40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그럼 120만 원의 수익이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군요. 자, 일이 됐는데 이제 4개씩 한 세트로 무서 판매가 했다. 104g이다. 104g이면 또 4를 열심히 나눠야 되잖아요. 4, 2, 8에다가 24, 그러니까 4, 6, 24. 역시 26g 물어본 거군요. 자, 근데 표준화식이 좀 변화가 생깁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6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되니까 Z값의 변화가 생깁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즉, 정규분포 모양에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표준화 시켰을 때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이게 폐기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이 또 판매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판매될 확률이 Z값 2에 해당하는 것이 0.48이니까 0.98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판매 개수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00개가 있는데 이걸 4개씩 묶으려니까 2,500개를 판매하는 거고,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개수가 되겠고 금액. 자, 4개로 묶었으니까 2,000원인데 100원을 할인한다고 했죠? 1,900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개수, 금액 이렇게 더 처리해주면 되겠고. 오호, 근데요, 이거를 또 이 개수를 모두 다 판매하는 게 아니죠. 이 중간에 빠뜨렸습니다. 자, 0.98개를 팔아야 되니까 100분의 98을 판매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 총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는 역시 마찬가지죠. 300만 원이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쯤 또 역시 수익금이 되겠죠. 자, 이 계산을 또 어떻게 됩니까? 요거 지워지는 건 좋습니다만은 요것도 약분을 하나를 또 좀 해주면 49가 되는 건가요? 여기 2처리 되겠고, 알겠습니다.
그럼 49 곱하기 19는 이거 해야 되잖아요. 99, 81에다가 49, 36에 44가 되는 건가요? 49 이렇게 처리 되니까 9, 3, 1 이렇게 처리 되겠죠. 자, 931. 근데 요거 마저 2가 있으니까 이제 나누게 해야 되겠습니다. 2, 4, 8 26, 12, 25, 10에 5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465.5인데 만을 또 드디어 곱하기 해야 되죠. 동그라미 3개 붙이면 되겠습니다. 4, 6, 5, 5, 0, 0, 0 저리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300만 원 빼야 되겠죠? 자, 그럼 드디어 수익이 나왔습니다. 165만 5천 원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뭘 물어봤나요? 증가하는 이익금요. 원래 수익이 120만 원이었는데 165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또 120을 빼야 되겠죠? 120을 또 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증가하는 이익금. 이익금. 증가 이익금이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455 000 이렇게 처리 되겠네요. 45만 5천 원이 세트를 판매하게 되면 증가하겠다. 할인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왜죠? 자, 개수를 좀 많이 파니까 그렇죠. 자, 여기 이제 파는 부분이 판매되는 개수에 대한 확률 부분이 확실히 좀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요래서 이게 세트를 묶어 파는군요. 할인돼서 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는 좀 이익이 많은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큰 틀에서 좀 복잡하니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평균 30인 거 이해됐고 26g 이하 폐기한다라고 됐고 그럼 이익금을 알아보려면 이제 판매하는 개수를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 정확하게 해서 이제 값 그래서 이렇게 판매 개수 자 요건 이제 여기다 10, 100만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 이제 개수가 처리된 거죠. 개수가 좀 나왔고 자 금액 판매 금액 이제 이게 판매 금액에서 나온 수익금 요거 이제 원가 좀 빼서 이제 수익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된 거죠. 판매가에서. 그럼 이제 수익 계산했고 그 다음에 세트를 묶을 때 이제 104g이라고 했는데 그건 한 개의 낱개 평균을 보면 다시 26이라는 거 확인했고 표준화해서 Z값 마이너스 2 그래서 판매 개수 판매될 확률 개수는 세트가 되니까 세트 개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만큼 팔아야 요까지 곱하기 이제 판매되는 세트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금액 할인돼서 이제 1,900원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되겠고요. 제조원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연산해서 나와서 금액 차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아주 재미있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재미있는 만큼 우리가 이걸 좀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복잡하고 좀 힘든 과정이 좀 담겨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많이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복습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첫 번째 문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부터 1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6개의 공이 드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 시행을 반복합니다. 꺼낸 공에 적힌 수를 모두 더하여 그 합이 4의 배수가 되면 시행을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멈출 때까지 꺼낸 공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게 이제 몇 개까지 꺼내야 될지 모르는데 3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우리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반대 전체에서 안 꺼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1일 때, 그 다음 꺼내낼 수가 2일 때, 요 확률을 좀 빼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어떻게 꺼내는지를 좀 처리하려니까 수를 좀 분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 쓰죠. 뭐 13, 14, 15, 16 해서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분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방에 4의 배수가 될 확률. 그럼 4의 배수를 여기서 꺼내면 됩니다. 그럼 16개 중에서 어떻게 되죠? 4개를 꺼내는 것이 이제 이게 P1일 때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인가요? 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여기 또 함정이 도사리고 있네요. 자, 근데 이제 두 번 만에 끝낼 때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자, 이쪽 거를 꺼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6분의 4가 되는데 이게 지금 나머지가 1인 이런 형태니까 그러면 두 번째 꺼낼 때는 나머지 3인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꺼내서 이제 합이 4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8대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12대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꺼낸 공을 넣지 않으니까 15개로 줄었고 역시 4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순서를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 또 뭐가 있나요?
이 가운데 부분을 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16분의 4가 되는데 두 번째도 요거는 두 번 연달아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럼 1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식들을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1 빼기, 자, 이게 지금 이 부분들을 전부 다 계산해야 되죠. 그럼 4분의 1 공통 치려면 1 되겠고, 여기는 여기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 여기가 그냥 15분의 8로 쓸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럼 1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4분의 1 공통에 그럼 15분의 얘가 15에다가 그럼 11 이렇게 되니까 26이 처리됩니까? 그러면은 약분이 또 한 번 더 이루어지니까 30분의 13이 처리되게 됐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30분의 17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확률은 이제 30분의 17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절차 부분만 좀 신경 써서 여사건으로 한다라는 그 특징을 좀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와, 이건 좀 3번 이상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 두 번 만에 맞히는 확률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되겠다. 첫 번째 맞출 때 3 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 나머지 3 끄집어내야 되겠고, 3 끄집어내면 1 끄집어내면 2번 되겠고, 2 꺼내면 2 꺼내면 되겠고. 자, 여기는 꺼낼 수가 없죠. 꺼내게 되면 이제 첫 번에 이제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확률이었다면, 자, 마지막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까탈스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여사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험 끝자락이 돼 있으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된다면 그것도 또 호락호락하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잘 이해되셨죠? 자, 22번 수원여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제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